갑작스레 시야가 흐릿해지고 초점이 맞지 않는 순간 책을 읽는 것도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증상. 사소하게 여겼던 증상들은 어느새 일상에 큰 불편을 안겨주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조금 뼈에 사람이 이제 이래 뚜렷하게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아픈 게 못 살겠는 거라.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잠은 깼는데 눈이 안 떠일 정도로 눈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물이 이제 이렇게 부해 보이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는 이제 더 이상 나을 게 없고.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감정을 나눕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요즘 안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안과 질환을 몸 전체의 불균형으로 해석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특히 눈은 단순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오장육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오장육부와 안과 질환에 대해 김정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 안과를 눈 질환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양분과 에너지입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눈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있는 많은 세포나 근육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눈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그걸 통해서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눈에 보내줘야 됩니다.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눈에 공급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60%밖에 공급이 안 된다면 눈에 있는 세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눈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눈에 에너지를 공급시켜주는 뿔이 해당되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안구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은 오장부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분이 실제로 10분만 안 가도 눈은 실명됩니다. 우리 눈에 있는 신경이나 시세포들은 눈에 있는 오장부에서 영양이 10분만 안 가면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과 질환은 오장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모든 세포는 오장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과 질환이 생겼다면 반드시 오장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포나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영양 보급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 영양은 다 오장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장부 중에서 가장 약한 장기를 찾아내서 그 장기에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사상의학으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보충해준다면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안과 질환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오장부가 좋아져서 안과 질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평화로운 목요일 오전. 임순자 어머니는 오늘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을 거의 잃고 오른쪽 눈 하나로 버틴 세월. 급기야 눈 주변에 통증까지 생겨 그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빛이 딱 비치는데 아니 그 눈동자 아니 그거 눈동자로 가는 까만 거 거기 하얗더라고. 그래가 병원에 가니까는 녹내장이 곧 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된 눈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신경이 다 가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래 뚜렷하게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아픈 게 못 살겠는 거라. 이 눈이 아프니까는 이게 되게 아프니까 이 반이 어디가 아픈지를 막 목을 다 주물르는 거야. 온대로.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MRI 찍어보고 다 찍어봐도 별명이 안 나와요. 병원에는 못 낚고는 거라. 안 된대. 그 여기 와가지고 이 아픈 게 성세가 3개월 됐는데 나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예, 너무 이거 눈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좀 많이 괜찮아졌죠? 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이 좀 생겨가지고 예. 운동도 잘하고 밥만 생겼죠, 어머니? 예, 요즘 입맛도 좋고
그리고 이게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거 신기하게 기분 좋아지죠, 어머니. 네. 이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눈하고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돼가지고 눈하고 뇌가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눈하고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 있던 거거든요.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 음식만 잘 가려 드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침 잘라드릴게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침 맞으시죠. 자, 임춘자님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 눈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시신경 손실로 인해서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사용해서 생활하시나 보시면 되는데 이 오른쪽 눈이 통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한쪽 눈만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내원하셨고 그리고 눈이 아프면서 동시에 두통도 굉장히 심한 경우셨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서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많이 붓고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은 소양인이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소양인은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나 안구 쪽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된 이유가 뭐냐면 눈하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눈하고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장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하고 뇌로 가서 영양이 부족해서 머리가 아픈 거였는데 이 경우는 원인을 오장부에 찾아야 되는데 눈하고 뇌만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져서 가지가 병이 들었는데 그 원인을 가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피곤하거나 소화 안 되거나 밥맛이 없거나 많이 붓는 신장이 많이 붓는 이걸 치료해 주면 당연히 오장부가 좋아진 거기 때문에 눈하고 뇌는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인인 그녀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침 치료가 시작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 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혈 자리를 선택합니다. 침 치료에 이어진 매선 요법은 얇은 녹는 실을 경혈에 삽입해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완화와 재생 효과를 높입니다. 빠른 효과와 증상 개선을 위해 약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한약 성분을 정제해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혈자리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치료법이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직접 한약으로 된 영양분을 주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정확한 양을 공급하는 게 목표고요. 매선과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제 그 혈자리 안에 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침을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혈자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혈자리에 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침 맞으러 오실 때 침 맞는 효과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달라진 거는 부기가 다 빠졌어, 얼굴이. 팅팅 붓고 살았거든요, 얼굴이가. 그거 빠졌고 또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한 10,000보, 8,000보, 7,000보 해요. 그래도 이제 얼굴도 안 붓고 눈도 이제 그 약간 아침에 오다가 내가 이제 조금 만지고 하면 싹 가. 약 안 먹고. 저는 건강하고 이제 다시 병이 다 치유가 된다면 남을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고 도우고 살고 싶어요. 제가 그립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눈이 침침해 불편을 겪어왔던 이춘아 어머니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시작한 한의학적 치료 후 눈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요즘 얼마나 몸과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2016년도에 뇌종양 수술로 로봇가 수술 17시간에도 다 못하고 장애인이 됐어요. 병수발을 하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 파열, 또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 전부 다 못 쓰는 그런 상태였는데 잠을 자도 잤는 같지가 않고 또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잠은 깼는데 눈이 안 떠일 정도로 눈이 따가웠어요.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그때뿐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라도 고치자 하고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눈 아픈 거는 많이 줄었죠 어머니? 많이 줄었죠. 그렇죠. 보이는 건 좀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오늘 30회째 왔는데 예. 내가 눈이 아팠던가? 예. 아 예. 그리고 필요한 거 많이 줄었죠 어머니?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예. 하는 말이 나 피곤해. 또 소파에 앉아도 남편이 옆에 있을 때 나 너무 피곤해요. 그냥 달고 살았어요. 맞아. 예. 그리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짜증도 나고 맞아요. 힘들었고 허벅지 힘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하고 말죠 어머니. 예. 체력이 좋아지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건강해지면 몸이 나쁘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몸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이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냥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고 그냥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체력이 좋아지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건강해져요. 한 1년은 더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치마집시다 어머님. 예. 예. 자 이분은 양쪽 눈이 황반면성으로 10년 전에 진단받으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인 분이시고 오장부적인 증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피로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리 힘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너무 뜨겁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입술도 잘 파래진다고 하셨고요. 불안장애 관련된 식욕과 약을 28년째 드시고 계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셔서 그 관련 약을 드시고 계셨고 또 뇌종양이 좀 있으셔가지고 2003년도에 1차 시술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오장부가 약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황반면역이 생기신 거고 각막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고 눈물샘과 기름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건조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줬는데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도 많으셔서 불안초조 우울함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 또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특히 이분 또 소양인이신데 소양인은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를 해서 필요한 게 줄어드셨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셔서 소화가 잘 되게 되면 눈으로 에너지 더 가기 때문에 황반이나 각막으로 영양이 공급돼서 황반면성이나 그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조증을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안과 질환 중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안구 건조증을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닌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면 눈물샘과 기름샘이 있는데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눈물과 기름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눈이 뻑뻑해져서 눈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고 기름샘이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그 모든 영양소나 에너지가 눈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오장부에서 눈물샘과 기름샘으로 영양이 100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60밖에 안 가게 되면 6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눈에 있는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장부를 모든 재료를 만들어내는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내서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60에서 100을 만들어내면 눈물이 60에서 100으로 늘어나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침 치료가 시작되었는데요. 김정희 원장이 이춘아 어머니의 복합적인 증상을 고려해 몸에 열을 내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 이춘아 어머니는 꾸준한 침 치료를 통해 지금은 눈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증상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눈은 일주일 넘어가니까 내가 언제 눈이 아팠던가? 그렇게 이 어깨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몰랐는데 이 맞고 가다 보니까 내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 생각이 들고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 약을 이제 먹는데 먹어도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또 자는 거예요. 또 자고 그냥 뭐 눈을 떠도 편안하니까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딸이 아프고부터는 지금 9년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타리 안에 갇힌 존재가 돼버리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더 나이 들게 내가 지금 77인데
더 늦기 전에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산이 된다면 내가 혼자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성큼성큼 씩씩한 걸음으로 한의원을 향해 가는 김계순 어머니는 예전에 눈앞이 흐릿해 걷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편안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느새 도착한 한의원. 5년 전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이제 그녀의 시야는 이전보다 더 또렷해지고 몸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안과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주사도 한 10분 남았는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서는 별로 할 게 없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듣고 요 이제 한의원에서 참 눈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불편한 거는 그게 진행이 되니까 모든 사물이 이제 이렇게 부해 보이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주사는 이제 더 이상 날 게 없고 한 2달, 3달 만에 한 번씩 이제 검사하고 가보면 검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옛날에 자기 개에 왔는데 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리 왔더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몇 달 후에 그 안경을 벗고 신문을 보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그렇게 밝아졌노 이러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 병원 한의원에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 아저씨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이제 물어 가지고 이쪽을 오게 됐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 눈은 좀 많이 맑아졌죠 어머니?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예. 그 필요한 거 어때요 어머니? 필요는 좀 원래 좀 안 느끼지만 예, 예. 이 침을 맞고 나서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체력이 좋아졌죠. 예. 체력이 옛날로 좀 돌아간 느낌이죠. 예, 예. 그렇죠 어머니. 그리고 눈도 많이 편해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눈에 주사 안 맞죠 어머니? 은근 안 맞죠. 그렇죠 어머니. 내가 지금 요 오고 나서 안과를 2번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예, 예. 주사 맞아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3개월 내에 또 한번 검사하러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체력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죠. 그렇겠죠.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몸 이거 황반면성은 오지 않고 좋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맥도 옛날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태음인이기 때문에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늘 침 놓고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침 맞읍시다.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이분도 이춘환님과 마찬가지로 양쪽 눈이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셨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양쪽 눈에 항체 주사를 최소한 20번 이상 맞으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도 많이 안 좋은 상태였고 혈압이 좀 혈액순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압약도 한 8년째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셨습니다. 황반변성이 눈 한쪽의 망막 중심부가 손상돼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려지는 질환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의 혈이 부족하거나 기혈 순환이 막히면서 생기는 병증으로 본다고 합니다. 황반면성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가장 많은 득을 보는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황반은 우리 눈에 중요한 가장 사물을 볼 때 필요한 시세포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황반면성은 뭐냐면 이 시세포가 가장 많은 영양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장부에서 혈관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간다면 세포가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지면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약해지고 황반에 있는 구조물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게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황반변성은 그냥 단순하게 오장부에서 황반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장부를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고 이 오장부를 사상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을 60에서 100을 만들어주면 죽은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시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가 되면 혈관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생길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혈관이 확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황반에 고여 있는 물이라든지 붓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쪽 주사를 맞지 않더라도
붓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체질이 태음인이셨습니다. 태음인들은 좀 피가 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가 탁하다 보니까 혈압까지 생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장부를 특히 좋게 만드는데 특히 혈액순환이라든지 피를 좀 맑게 만드는 개념으로 치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가 맑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만큼 황반변성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눈도 좀 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진행되는 시야 검사. 이 검사는 망막 중심부와 주변 시야 기능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치료 후 변화된 시야 범위와 시력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약침 치료를 받는 김계순 어머니. 이 치료는 황반 변성이 관련된 혈자리에 직접 약침액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황반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전신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특히 태음인의 약점인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아 몸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히 눈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 흐름을 바로잡아 시야를 밝히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한의학적 접근입니다. 한 2달 지나고 전부터는 어느 순간에 다리가 가볍더라고요. 다리가 가볍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이제 걸어지던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빨라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눈도 이제 부은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부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한 너댓 달 정도 되니까 시야가 예를 들어서 좋아지는 거는 확 좋아지는 건 없는데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땅을 보고 가던 게 지금은 그냥 머리를 들고 이렇게 가도 하나도 전에는 엎어지가 싶어서 잘 못 하는데 엎어지는 그런 게 없는 게라. 운전을 한 40몇 년 했거든요. 40몇 년 했는데 올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이제 내가 이렇게 갱신을 못 하잖아요. 일단 내가 이제 연기를 시켜놓고 요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지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83년도에 내가 이거 면허증 땄으니까 한 40몇 년 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제일 해야 돼. 자, 우리가 안과 눈이 아프면 사실 눈에만 신경을 쓰고 눈에 좋은 일만, 눈에 뭐가 좋은지만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가지를 보는 것이고 뿌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뿌리인 오장부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눈이 안 좋다는 말은 뿌리가 병이 들었다는 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소화는 잘 되는지, 내가 필요한 건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마음은 편안한지, 즉 몸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안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성 피로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장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특히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뭐 소화는 잘 되는지, 뭐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오장부에 좋은 게 눈에 좋은 거고 오장부에 나쁜 게 눈에 나쁜 거지 눈에 나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려진 시야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제 눈이 말하는 몸의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걷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척추와 무릎은 우리가 매일 짊어지는 일상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곳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와 무릎은 괜찮으십니까? 처음에 일상생활 못했어요. 이게 복비 없으면 일어도 못 나고 그다음 이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안 되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요. 허리가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국내 척추질 환자는 매년 1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통증을 참다가 수술을 권유받고 나서야 치료를 결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양방 치료에 침 치료 등 한의학적 접근을 더해 회복을 돕는 종합 치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범 원장과 함께 수술 없이 척추와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최근에 러닝이 유행하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과사용으로 생기는 무릎 바깥쪽이 아픈 장경띠 인대 증후군, 그리고 무릎 앞쪽이 아픈 무릎뼈 힘줄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에서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급성과 만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생긴 지 한 달 이내에 얼마 안 된 병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뜨끔하는 허리 염좌 또는 요추 디스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보다 더 진행한 오래된 병을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퇴행성으로 생기는 척추협착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추에 생기는 종양, 요로결석, 또한 감염, 골절 등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로 저리는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동반되거나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한 열이 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면 근처 전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정화숙 씨는 반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지를 걸을 때도 계단 하나를 오를 때도 통증이 따라왔고 연골 주사를 맞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걷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변화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발은 올라가는데 왼쪽 발이 안 올라가고 연골 주사만 맞으면은 조금씩 버텨 괜찮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심하게 이제 막 안 될 때 횡단바도도 못 건너고 버스도 못 타고 하는 게 작년 10월 달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벌써 치료한 지가 3개월이 넘어간다, 그죠? 처음에 오셨을 때 연골 주사를 맞고도 통증이 계속 심하셔가지고 계단 오를 때도 힘들고 평평한 길 걸을 때도 힘들고 이러셨는데 요새는 조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계단도 그냥 올라가요. 아 정말요? 예. 아이고 네 다행이네요.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관절 연골로 압력이 더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좋아지셨어도 지금처럼 내려가는 거는 계속 조심하시고 쭈그려 앉는 것도 많이 조심하시고 중간에 혹시나 통증 올라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병원 다시 와서 관리하면 다시 되니까 오늘도 제가 관리 잘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화숙 환자분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평평한 길을 걷기도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원내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왼쪽도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더 많이 닳아있고 오른쪽은 그보다 더 심한 우측은 3단계, 좌측은 2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로도 호전이 없다고 하셔서 그 다음으로 좋은 우리가 PRP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에 연골이 닳고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관절염 3기에 접어들면 관절 간격이 뚜렷하게 좁아지고 일상적인 보행조차 어려워지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 여기 보시면 무릎뼈가 이렇게 하얀색 연골로 뒤덮여 있어서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마모가 되면서 뼈가 드러나고 부딪히면서 무릎 통증이 일어나는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굽히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하숙 환자분은 연골주사로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PRP 치료와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총 프롤로 치료는 6회 시행하였고 PRP 치료는 2회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서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숙 씨 PRP 치료를 위해 체열이 진행됩니다. PRP 치료는 환자 자신의 혈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사 치료와 차이가 있는데요. 채취한 혈액은 곧바로 원심 분리기에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혈액 속 성분들이 층을 이루며 분리되고 이 가운데 혈소판이 풍부한 성분만을 선별하게 됩니다. 네, 어머니 저희 피 뽑은 것을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면 탁한 건 가라앉고 맑은 게 위로 뜨는데 가운데 요 뿌연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PRP라고 하는 영양분이 농축된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무릎 관절에 넣어 드릴 거예요. 혈소판에는 조직 회복에 관여하는 여러 성장 인자가 포함돼 있어 손상되거나 약해진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 환경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PRP는 통증이 반복됐던 무릎 관절 부위에 정확히 주입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약해진 무릎에 무리를 줄이는 동시에 남아있는 조직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네, PRP 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PRP라고 하는 것은 P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의 약자로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층이 나뉘게 되고 그 사이에 버피코트 형태로 PRP가 채취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채취하여서 관절에 넣는 치료를 우리가 PRP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이 PRP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PDGF, VEGF, EGF와 같은 그로스 팩터, 즉 성장 인자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 증식 효과, 염증 조절 효과, 세포 증식 효과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걷는 것이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걷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걷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앉아서 하는 자전거 타는 운동 아니면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으로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그림에서처럼 대퇴사두근을 키워줄 수 있는 무릎 펴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무릎을 핀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셨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을 1회라고 한다면 이것을 10회 이상, 이것을 하루에 3세트 이상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치료받고 끝나고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저희 집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 3층인데 옛날에는 거기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뭐 안 잡고도 그냥 올라가고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냥 올라오고 그 정도로 막 좋아지니까 지금은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두리 씨의 통증은 허리와 무릎 두 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 전 탁구를 하다 무릎 통증까지 시작돼 걸음걸이마저 흔들리게 됐는데요.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한 아픈 지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됐을 건데 좀 많이 아팠어요. 걸어 다니는데 좀 다리도 조금 오른쪽으로 약간 좀 저린 게 많았었거든요.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요. 허리가 이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도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네. 요새는 좀 어떠세요? 허리랑 무릎이랑?
이제 허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앉았다가 장시간 그러니까 딱 2시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이게 허리가 뻐근하는데 또 계속 걸으면 또 괜찮아요. 일어날 때 당시만 조금 안 좋고 예. 이게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긋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MRI를 봐도 거의 뼈가 어긋나 있고 협착증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오래 앉아 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은 요 전방전이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치료 잘 하시고 난 다음에도 숙이는 거는 계속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걷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다리까지 더 안 내려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잘하고 계시고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때 잘 굽히지가 않았었는데 예. 현재도 굽히는 거는 끝까지 굽히는 게 조금 부족하고요. 아직도 좀 통증이 조금 남아 있어요. 원래도 관절염이 2기에서 3기 정도 있으셔서 제가 무릎 치료로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렸고 그래서 쭈그리 앉는 거, 계단 내려가는 거 조심하고 무릎은 피는 운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두리님은 처음 오셨을 때 허리 통증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허리는 요추 5번 뼈와 천추 1번 뼈가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었고 MRI 상에서도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척추가 어긋나면 척추 뼈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경도 같이 꺾이게 되면서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잘 낫지 않거나 처음부터도 다리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폴로 주사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은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해봤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이 의심이 되어서 MRI를 찍어보았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보였고 그래서 타 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지내시다가 또 과사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올라오시고 MRI 상에서도 관절염 소견이 보여서 추가적으로 프롤로 치료와 PRP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두리 씨의 치료는 먼저 무릎에서 시작되는데요. 인대와 힘줄, 관절 주변 조직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해진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주입합니다. 척추와 관절 통증은 약해진 인대와 힘줄, 반복된 부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롤로 치료는 이러한 부위에 회복 반응을 유도해 조직이 다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것은 프로리퍼레이션 세라피의 준말입니다. 즉 증식 치료라는 것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인대나 힘줄이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에 주사로서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소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프롤로 진행하셨고요. 요거는 오늘 저희 맞은 주사 성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저희는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 주사 사용하고요. 오늘 약간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 전부터 간단한 샤워 가능하신데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샤워하시면 돼요. 네. 스테로이드는 1년에 2회에서 3회 또 그 간격을 3개월 이상 뛰었을 때는 몸에 크게 부담이 없지만 그 이상 맞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1년에 3회 이상 넘지 않도록 또한 그 주사 간격이 3개월보다 짧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 치료도 진행됩니다. 통증이 오래 이어지면 허리와 무릎 주변 근육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움직임도 점점 제한되기 쉬운데요. 침 치료는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부위 주변의 순환을 도와
몸이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번에는 여기가 좀 쑤시고 아팠거든요. 근데 플로우 주사 맞고는 조금씩 이렇게 차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6번 맞았는데 한 4번째 맞으니까 조금씩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번, 6번 맞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탁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했으면 지금 현재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바람입니다.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김영복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몇 발짝 걷는 것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 복대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는데요. 그 비결이 이곳에 있습니다. 김치도 무치고 반찬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리도 많이 썼어요. 처음에 일상생활 못했어요. 이게 복대 없으면 일어도 못 나고 세수하는 것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허리 너무 아파서 이게 발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몇 개월 치료하고 지금 산에 운동하려도 다니고 우리 가게 사장이 이 원장이 잘한 데서 여기 와 치료한 게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건님.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왔어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뵀었네요. 예, 그때는 갑자기 골절되셔가지고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치료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이거 그 복대 없으면 돌아도 못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밥도 못 앉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예. 치료도 열심히 받아주셔서 지금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저도 더 잘 챙겨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복 환자분께서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근무하다가 넘어지셔서 등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았을 때 충추 쪽에 골절이 있으셨고 그 골절을 치료를 다 한 이후에 또 원래 허리가 아프셨던 것까지 치료해 달라고 하셔서 좀 오랫동안 치료하셨던 분이신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디스크가 거의 달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추 5번과 천추 1번은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는 협착증까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を보았을 때 반듯한 것이 아니라 허리가 휘어있는 측망증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과 침치료의 양한방 통합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영복 씨에게 시행되는 신경 차단술은 좁아진 척추관 주변에서 예민해진 신경의 염증 반응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인데요. 척추 협착증 환자에게 수술 전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줄이고 다시 걸을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경 차단술이란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여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신경 차단술은 그 부위나 방식에 따라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마친 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됩니다. 침은 허리 주변 근육과 경혈 부위에 놓이는데요. 신경 자극이 줄어든 상태에서 침 치료를 병행하면 주변 근육의 긴장이 함께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란 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공부한 의료인이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서 환자분에게 맞춤 치료하는 것을 양한방 통합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으로 얘기를 드리면 전기침 치료는 말초에서 아데노신과 중추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분비하게 하여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방적으로는 프롤로 치료는 국소적으로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만성적인 통증을 치료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양한방 통합 치료를 했을 때 단독 치료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쓸 확률도 줄어들고 수술할 확률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단독 치료에 비해서 양방과 한방을 각각 장점을 활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척추 협착증에는 두 가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면 브릿지 운동인데요. 누워서 허리를 들어 올리시고 일자가 될 때까지 잘 유지하고 10초 정도 유지한 뒤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1회라고 했을 때 이것을 10번 정도 하루에 3세트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자전거 타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 타는 운동은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되고, 또 하나는 살짝 숙여주는 이 자세 자체가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한테는 그 신경을 눌리는 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다만 자전거를 너무 세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20분 넘게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했을 때 현재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리는 보행장애를 개선시킬 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수술할 정도로 심해지는 것을 예방까지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영복 씨는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걸음 걷는 일조차 두려웠지만 오늘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 길을 즐기고 있는데요. 척추 협착증 치료 후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관리라는 걸 알게 된 영복 씨. 이제는 이렇게 매일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허리의 힘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대 없이 이렇게 돌아도 못 눕고 걸지도 못하고 실수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 발짝도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치료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안 낫을 줄 알았는데 원장님한테 너무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허리 이게 운동하는 거는 원장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은 안 아플 것 같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갖고 원장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진통제를 먹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을 못 느끼는 치료만 하게 된다면 점점점 질병이 더 위중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 좋은 자세를 교정하고 약한 근육을 운동으로 키우고, 또한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주사로서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를 병행한다면 만성 통증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다면 수술 없이도 일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빠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